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상속세라는 낡은 유산을 넘어설 때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상속세 폐지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폐지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창업 세대의 노력을 정리해야 할 부채로 만들고 다음 세대의 혁신 의지를 꺾어버리는 촉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근거는 바로 숫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과세 20%가 가산되면 실질세율은 무려 60%까지 치솟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의 55%, 독일의 50%, 프랑스의 45%를 넘는 징벌적 세율입니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사회경제적 함의는 파괴적입니다. 기업의 오너는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 개발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배당을 늘리거나 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단기적인 처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이며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기업 승계는 단순히 주식을 물려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창업자의 경영 철학, 위기 관리 능력, 핵심 기술과 거래처 네트워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고도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기업의 가치를 단순히 세금 낼 돈으로 환산해버립니다. 락앤락의 사례는 이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업주 김준일 회장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부담 앞에서 결국 회사를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브랜드와 기술력,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가 통째로 해외 자본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부 유출의 민낯입니다. 농심그룹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족들은 1천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경영권 방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래 투자를 위해 쓰여야 할 기업의 재원이 세금 납부로 소진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단기적으로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 승계를 준비하는 개별 기업에 막대한 재무적 압박을 가하고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킵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여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깁니다. 또한 세금 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여 기업가 정신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징벌적 과세부터 혁파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상속세는 이제 부유층을 넘어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위협하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본래 상속세의 도입 취지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유세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상속세의 설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도입 취지를 거스르는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상속세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주장은 통계로 명확히 증명됩니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십수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의 각종 공제 제도는 과거에 묶여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적용되는 기본 공제 한도는 총 10억 원인데 이 기준은 무려 1997년에 정해진 이후 27년째 요지부동입니다. 27년 전의 10억 원과 지금의 10억 원은 같은 가치일 수 없습니다. 통계청의 통계 연보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18년 약 8,000명에서 2023년에는 2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가 더 이상 극소수 부유층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서울 시내에 평균적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부자 증세가 아니라
중산층 증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평생을 직장인으로 살아오며 소득세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은퇴 후 살 집 한 채를 서울에 마련한 가장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들은 부유층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의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은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됩니다. 결국 선택지는 단 하나. 평생의 추억에 담긴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의 재무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노후 불안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속세 제도는 상속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유동성 위기를 안겨주고 주거 안정을 파괴합니다. 파급 효과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는 자산 형성 의욕을 저해하고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증여나 자산 은닉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사망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입니다. 이제 상속세는 중산층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낡은 제도로 변질되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세 폐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만 홀로 갈라파고스적 세제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입니다.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상속세의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해외 사례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총 14개국이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상속세가 존재하는 국가들도 낮은 세율과 높은 공제 한도를 통해 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KTX를 타고 미래로 달려나가는데 우리만 증기기관차를 고집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우리의 고립된 세금 정책은 국내 자산가들의 조세 망명을 부추기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코리아 패싱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더욱 심각한 장기적 파급 효과는 바로 국가 성장 동력의 상실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성공의 과실을 온전히 누릴 수 없고 다음 세대로의 승계마저 불투명한 나라에서 과감한 도전에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를 침체의 늪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자본의 흐름에 국경이 없어진 지는 오래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외면하고 우리만의 성을 높이 쌓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도태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속세 폐지론의 3가지 핵심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기업의 영속성을 파괴하고 국가 경제의 동력을 앗아가는 징벌적 과세라는 점. 둘째, 부유세라는 명분을 잃고 이제는 평범한 중산층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 셋째,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며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고립된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 3가지 이유만으로도 상속세는 폐지되거나 적어도 근본적인 수술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왜 상속세가 이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인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는 더보기란에 상세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속세 폐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의 균형이었습니다.